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 한 잔. 친목을 다지기 위해 또 한 잔. 외로움 때문에. 또 잠을 청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술을 마시고 권한다. 하지만 그 한 잔의 유혹이 내 몸에 독이 되어 돌아온다면 어떨까? 눈 좀 떠보세요. 눈 좀 떠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혼수에 빠지고 복수가 차 숨을 쉴 수 없다면 그것은 간이 치명상을 입었다는 증거다. 되게 소주 3병만 먹게 돼가지고 맥주에다 폭탄주해서 먹게 되고 간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냥 그런 식으로 넘겨버렸지. 그때는 이게 강경한가 중건강가도 모르겠고 강경화도 몰랐고. 이제 음식 만들면서 이제 뭐 한두 잔씩 먹게 된 게 나중에는 남편한테 이제 티가 나서 들킨 거죠. 근데 저한테는 그게 사실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었었거든요. 습관처럼 마시던 술은 알코올성 지방간에서 시작해 방치하면 간암까지 발병한다. 소위 말해서 이 지방간은 그 침묵의 살인자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증상이 없이 쭉 진행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심각해질 때 그때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코올 사용장애 발병률이 WHO 회원국 중 4위인 대한민국. 오늘 마신 술 한 잔이 지금 당신의 간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환자. 제일 불편하세요? 힘이 없고 얼굴에 표정이 없다. 집에서도 식사를 잘 못 하셨어요? 잘 먹으셨어요? 자, 이쪽 손도 좀 펴볼게요. 이렇게 쫙 펴보세요. 윤순규 교수가 환자의 손바닥을 유심히 살핀다. 간경변이 진행된 경우엔 손바닥이 유난히 붉어지는 수장 홍반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피부에 거미줄처럼 붉은 혈관들이 보이게 되는데 환자는 거미 혈관종 증상이 가슴에 나타났다. 피부를 눌렀다 떼면 모세 혈관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 역시 간경변 증상 중 하나다. 뭐 많이 배는 안 아프신 거죠? 네, 배는 안 아프시고 그렇게 숨은 안 차시고, 숨도 안 차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초음파를 좀 해드릴 테니까 한번 좀 볼게요. 네. 현영호 씨는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변증에 간암까지 발병해 치료를 받는 중인데 문제는 간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지면서 잦은 간성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복수가 차는 증상이 반복되고 있다. 쉬시고 숨 푹 쉬었다가 다시 배를 쭉 올려보세요. 이렇게 심각하게 간이 망가진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서른 살입니다. 30살이 한 40년이 처음에는 많이 먹었는데 나중에는 많이 못 먹었어요. 막걸리? 고된 농사일에 습관처럼 막걸리를 마셨다는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간이 손상된 것이다. 식사 때마다 드시는데 오랜 동안 술을 드셨기 때문에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와 있는데 간경변증이 심해질수록 간성 혼수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진 후 이종민 씨는 자꾸 아내만 찾게 된다. 요즘 따라 남편의 요구 사항도 많아졌다. 숨쉬기가 곤란해서 그런 거예요? 다리가? 아니 그냥 답답해서? 그냥 스킨십.
스킨십을 좋아해요. 집에서도 맨날 아들 보고 주물러 달라고. 그러니까는 몸이 아프니까 자꾸 관심 받아주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손이라도 잡고 있으라고 그래. 10년 전 후두암에 이어 간암까지 생긴 이종민 씨는 이제야 건강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간염한데 나는 알코올성. 참 무식한 놈이죠. 또 회사 다닐 때도 영업사원 했거든요. 식품 이거 뻔하죠 뭐 영업 담당. 끝나면 하루에 그러면 소주 한 2병 반. 내장은 그냥 거의 먹은 것 같아. 그러다가 아침에 빨딱 일어났어요. 가서 일해야 되니까. 간암이 발병하기 전 간경변 진단까지 받았지만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돌아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때는 이게 감경인가 중건가가 모르겠고 강경화도 몰랐고 뭔지 몰랐죠. 작년에 배낭간에 피가 그냥 막 입으로도 나오고 항문으로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는 가족의 극진한 돌봄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사실 술자리가 잦은 영업일을 하다 보니 권하는 술잔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술 먹으면 좋아지잖아요. 세계가 다 내 것 같고 말도 많고 또 그냥 그렇잖아요. 남자들 세계. 지금은 후회하죠. 지금은 엄청. 그다음에 죽을 먹을지 말지 결정을 하시죠. 어이구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죠? 우리 이종민 씨는 항상 씩씩해서 내가 아주 좋아해. 예? 예. 많이 풀렸죠? 예, 잠깐만 누워보세요. 제가 검사 좀 해볼게요. 최근 간암세포가 소장으로 전이되면서 장폐색 증상까지 나타난 이종민 씨. 고통 속에 있지만 그는 강한 치료 의지로 병마와 싸워 이겨나가고 있다. 장음이 많이 이제 잘 들리세요. 어제는 전혀 안 들렸다가 많이 이제 풀렸어 이제. 그리고 검사 소견도 이제 많이 좋아지시긴 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그게 염증이 더 진행돼서 또 폐 쪽, 늑막 쪽에 또 물이 차고 또 복수가 차고 그다음에 장에 이제 폐색이 오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이제 3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저희가 치료하면서 경과를 봐야지 뭐. 네? 늑막까지 차오른 복수 때문에 장의 움직임이 수월하지 않는데 그를 이런 고통에 빠뜨리게 한 첫 단추는 바로 알코올성 지방간이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이제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위나 소장에서 이제 주로 흡수가 되어서 간에서 이제 대사가 되는데요.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결국 남는 것은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해서 빠져나가고 일부가 그 지방산에서 중성 지방으로 해서 간에 축적이 되는 겁니다. 지방간은 이 초기에 발견돼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치료될 수 있는 병인데 이것을 경시해서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 간 경변증으로 진행되면 그때는 다시 정상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알코올은 간에 존재하는 분해 효소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로 바뀌게 된다. 과음을 할 경우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한 독성 성분이 몸에 남아있게 되는데 일부가 지방산으로 전환돼 간세포에 필요 이상의 지방들이 끼면서 지방간이 생기게 된다. 이런 지방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염증 세포들이 모이게 되고 간염이 유발된다. 만성적인 염증은 간 내 섬유화 현상을 만들므로써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변이 생기게 되고
이런 간경변 상태가 지속되면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결국 간암이 발병하게 된다. 과한 음주가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유난히 술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술 권하는 문화는 알코올 질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20년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많이 먹게 된 거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술은 한 20대 초반 한 23세 정도? 한 달에 한 25일 정도는 먹었어요. 낮에 이제 시달렸다가 와서 저녁 먹을 때는 딱 생각이 나요. 그것도 습관성이 있더라고요. 꼭 저녁 먹을 때는 먹고 싶어요. 사회에 나와서 살아가는 과정에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 변해서 먹은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먹은 건 아니죠.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음주 이유를 살펴보면 친목도모와 인간관계 문제 등 사회생활을 위해 술을 마시고 특히 알코올성 간 질환에 있어 남성의 발병률이 월등히 높은데 그만큼 술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부분 술을 마실 때 나만큼은 간 질환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30대 초반의 최영민 씨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가 병원을 찾은 이유는 뭘까? 그래, 지난 여기 이제 오신 지 2달 되셨는데 지난번하고 컨디션이나 이런 게 좀 어떠세요? 확실히 좀 술을 좀 안 먹고 있었고요. 처방을 받아가지고 저보다도 좀 많이 밝았고 주변 동료들, 취재 동료들도 많이 얼굴이 밝았고. 술을 그러니까 이전에는 거의 일주일 내내 드신 거죠? 거의 한 3, 4일 3, 4회. 양도 보통 소주로 치면 한 얼마나 드셨었죠? 2병 한 번에. 이게 지난번에 이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간이 거의 허옇게 보여서 지방간이 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심한 편이세요. 그래서 상중하면 굉장히 중증에 속하는 그런 이제 지방간이고 이게 특히 이제 원인이 알코올성 술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알코올성 지방간이 굉장히 심한 거죠. 간 기능을 알아보는 AST, ALT 검사에서 최영민 환자는 정상 범위인 40을 3배 이상 넘기는 심각한 상태였다. 간 수치가 121에 234 정도로 상당히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간도 굉장히 초음파에서 심한 편이었고 간 수치도 올라가서 이분의 진단은 알코올성 간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분한테는 강력하게 술을 금주를 하라고 금주령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체중이 나가기 때문에 또 체중 조절에 대한 것도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냥 일반 직장인들처럼 마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다고 과음이나 폭음까지는 아니었지만 주 한 3, 4회 정도 평균적으로 한 3, 4회 정도 자리를 가졌고요. 한 자리마다 한 소주 기준으로 한 2병 정도 맞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히나 이제 좀 회복되는 시간이 많이 더뎌졌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뭐 좀 개운하게 일어나지 않았었던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천천히 하세요. 중증 지방간이라는 진단에 곧바로 금주와 운동을 시작했다는 그는 2달 사이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지방간은 남아있는 상태다. 다시 숨을 크게 들이셨다. 지방 간염 수치는 좀 떨어졌는데 초음파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호전되는 그런 소견은 없으세요. 아직 2달밖에 안 됐으니까 금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다이어트라든지 운동하시고 그러면서 그 금주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건강검진에서 흔히 진단받게 되는 지방간. 간 건강의 위험 경고 등이지만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데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일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간이 재생이 잘 된다 그러니까
또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를 핑계로 해서 자꾸 술을 또 먹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이제 오해가 있는데 그거는 절대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진행될수록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수치가 얼마였어요? 3,200에 1,100 정도로 높았잖아요. 근데 오늘 한 게 22에 24로 이렇게 완전히 정상화되셨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술을 전혀 안 드셨나? 네, 술, 담배 안 하고. 술은 보통 그때 이때가 제일 높았을 때가 술을 20일. 며칠 동안 먹었다 그랬죠? 20일. 20일 동안 하루에 소주는 얼마씩 드셨어요? 소주? 한 서너 병씩 먹어요. 서너 병씩. 앞으로 한 2개월 후에 네.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은 또 나빠지는지 그 경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네. 폭음을 했었다는 환자는 당시 정상 간 수치의 무려 80배가 넘는 심각한 급성 간염을 앓았다. 이렇게 수치 높으신 분은 제가 30년 동안 의사하면서 처음 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입원 안 하고 또 이렇게 정상화로 된 사람도 처음 봤어.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술을 어떻게 계속 끊으실 자신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끊어야죠. 지난번에 이 사진 CT 찍으셨잖아요. 이 CT에서 간이 굉장히 굉장히 커진 거죠. 부은 거죠. 그 상태에서 술을 계속 드셨다면 이제 더 이상 간 세포가 기능을 못하는 간 부전증에 빠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는데 그런 극한 상황으로 가면은 대부분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은 대부분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폭음하는 음주 습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술을 마실 때 식사를 거의 하지 않고 빈속에 술만 마시는 습관이다. 밥 안 먹는다고 한 4, 5시 밥 안 먹거든. 네? 한 4, 5시 밥 안 먹거든. 왜요? 술 먹고 바쁘면 한 4, 4시 밥 안 먹거든. 술 먹으면 또 밥을 3일씩 안 먹는다고요? 네, 3일 나흘 만때 다 새거지다.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네. 술로 식사를 대신하고 있다는 환자. 윤순규 교수는 더더욱 걱정이 앞선다. 특히 간 건강에 빈속은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술은 흡수가 위에서 한 10% 정도 되고 소장에서 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위에 뭐 음식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다른 뭐 이렇게 지방식이나 이런 게 있으면 흡수가 덜 되죠. 근데 만약에 완전히 속이 멉다면은 내려가는 동안에 흡수가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혈중의 알코올 농도가 금방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술을 드실 때는 같이 안주랑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게 빨리 술이 체하거나 숙취에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실 때 가끔 폭음을 하는 경우와 매일 술을 마시는 경우 어느 것이 더 간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까? 매일 드시는 거는 계속해서 누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계속 간에 축적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알코올을 대사시키는 그런 이제 알코올 분해 효소라든지 이런 유전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민족하고 아닌 사람들하고 이제 그게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체하로 따진다면은 남성에서는 이제 2잔, 여성에서는 1잔 요 정도로 이제 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술을 드신 경우에는 이제 한 3일 정도는 쉬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몸에 지방간이 생겼는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 특히 중증의 지방간이 있다면 간 경변을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간 경화가 되면은 이 세포들이 많이 이제 죽고 또 섬유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히려 간 염증 수치가
정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검사만 해서 간 기능이 정상이라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고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를 꼭 해야지 우리 간암에 대한 조기 간암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검사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에 이상이 생겼는지 증상으로 알아낼 방법은 없는 걸까? 웬만큼 간이 나빠지기 전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방간이 아주 심해지면은 간의 그 볼륨이 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가끔 오른쪽 갈비뼈 밑이 뻐근하다 이렇게 느낌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측 상복부에 그런 불쾌감들이 나타나면은 한번 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밖에 간경변이 되면 식욕이 감퇴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또 체중이 급격히 빠지기도 하고 피부에 붉은 반점 등이 생기는가 하면 손바닥에도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간경변증이 온 환자들 손바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쪽 그 엄지손가락 부위하고 이 새끼손가락 주변이 이렇게 동그랗게 빨갛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정상인들은 그냥 다 불그스름하게 비슷하게 색조를 띠고 있는데 유난히 이쪽만 이렇게 빨갛게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수장 홍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기전은 아주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에스트로겐 레벨이 많이 증가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경화가 오면은 남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줄고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이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경화 환자들한테서는 여성형 유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반대로 여성에서는 또 이런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생리불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침대에 실린 채 검사실로 들어가는 환자. 어느 날 갑자기 복수가 차더니 이제는 폐를 압박해 숨쉬기조차 곤란하다. 이 모든 것이 매일 즐기던 술 때문이었다. 거의 매일 먹었죠. 일주일이면 한 5일 정도. 제가 병원에 오는 거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약을 먹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평소 아픈 곳 없이 건강했다는 환자. 그래서 더욱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복수를 빼내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건 간이식뿐이다. 이렇게 복수가 차는 경우 대부분은 간경변 말기의 상태라 할 수 있는데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만큼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간 질환이다. 통증이 오고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좀 저럴 텐데 일체 뭐 통증 같은 걸 못 느끼니까 그런 소리 남들이 해도 야 지금 간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냥 그런 식으로 넘겨버렸지 나한테 그렇게 심각하게 올 줄은 생각을 못했죠. 초기 알코올성 지방간은 증상이 없지만 알코올성 간염 단계에서는 경미한 발열과 간이 커지는 간비대 그리고 식욕 감퇴 등이 나타나게 된다. 병이 진행되면 점차 혈액응고인자 생성이 줄어들고 알부민 단백질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게 된다. 혈관 내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 복수가 차게 되고 출혈이 멈추지 않고 쉽게 멍이 생기게 된다. 간경변의 합병증 중에는 혈액이 간으로 들어가지 못해 위나 식도 주변 혈관으로 우회해 부풀어 오르는 식도 정맥류가 생길 수 있다. 또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발생한 암모니아가 간에서 원활하게 대사되지 못하고 쌓이면
증가한 암모니아가 뇌에 독성 물질로 작용해 간성 혼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우 자칫 생명까지 이를 수 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술을 마신다. 그러나 잦은 음주는 중독을 만들고 한 번 중독되면 끊기 힘든 것이 바로 술이다. 컨디션은 다 괜찮으시죠? 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았던 환자. 금주를 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지금 한 9개월 동안 술 끊고 나서 모든 검사가 거의 다 정상화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알코올성 지방간염이 이렇게 술을 끊으면 좋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9개월간 철저한 금주와 꾸준한 운동을 하면서 높았던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됐는데 무슨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게 뭐 나이하고 그다음에 뭐 주변에 이렇게 좀 둘러봤었을 때 유사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고통을 당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뭐 병으로 이렇게 사망하시는 걸 보고 많이 자극이 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술로 이렇게 극복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술을 자주 마시게 되면 끊기 어려운 중독성이 있다. 윤순규 교수가 외래 때마다 환자들을 다그치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금주다. 앞으로 그 본인이 좀 술을 끊겠다는 가족하고 약속도 하셔야 되고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술을 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일 주의하실 건 술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순규 교수가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술은 한 번 중독되면 헤어나오기 힘든 블랙홀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술에 중독되는 것일까? 우리가 알코올에 중독되는 이유는 뇌 속의 보상 회로 때문이다. 특정 행동을 한 후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는 보상 자극을 통해 같은 행동을 반복하려 한다. 알코올은 일반적인 자극보다 도파민을 더 강하게 분비하게 만들어 알코올을 더 섭취하도록 유도한다. 똑같은 양의 알코올을 반복해서 마실 경우 예전과 같은 만족감을 느낄 수 없어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을 마시고 중독에 빠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그 알코올 전문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 병원에서는 나름대로 그 이 알코올 환자들이 서로 모여갖고 서로 경험담도 이렇게 토의하면서 또 거기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술을 끊어가느냐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잘 이렇게 짜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상당히 좋아지게 해서 돌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코올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고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내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은 단 9개뿐이다. 치료 병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알코올 중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치료를 방해하고 있다. 알코올 전문 병원은 전문 정신과 의사와 심리 상담사를 통해 중독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다. 그런 불안감이 들 때, 그때는 또 그런 감정도 어떻게 마누라가 또 스스로가 알코올 중독이 질병임을 받아들이고 술에 노출되더라도 금주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훈련을 시킨다. 또한 가족 상담을 통해 환자가 알코올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이외에 다양한 신체 활동과 예술 활동을 경험하도록 하고 긍정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술을 벗어나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가 자신의 중독 문제를 받아들이고 질병으로 인식하도록 하게 되는 거죠. 부정을 깨는 순간 치료는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만 딱 한 잔만이라는 핑계 속에 마시게 되는 술. 한 잔 술에 위로를 받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되돌아오는 건 잃어버린 건강뿐이다. 만약 지금 술로 인해 지방간이 생겼다면
한 잔 술은 독이 될 수도 있다. 나를 위하고 가족을 위한 술 문화는 과연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의 그 술 먹는 분들의 핑계는 뭐 111가지라 그러는데 뭐 기뻐도 먹고 슬퍼도 먹고 기분 나빠도 먹고 뭐 스트레스 받아서 먹고 하여튼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점차 이제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가 요 정도 이상에서는 절대 술을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간 건강도 지키고 정신적인 건강도 지켜서 우리가 건전하고 행복한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